서양과 이제 일본 세력을 몰아내자 해서 다시 뭉친 거예요. 1차 봉기 때는 반봉건적 성격이 강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부정부패하고 타막한 관리들을 몰아내겠다 이 의지인 거고, 2차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일제를 몰아내는 반외세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초기와 후기의 좀 성격을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일본군이 신식 무기로 무장했다는 것을 보기도 했을 테고 또 알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섰을까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립니다. 배움은 짧지만 이 순간 내가 수수방관 하면 나라를 잃을 것이다. 그거를 안 거죠. 아, 진짜 그렇죠. 애국자들이에요. 그러니까요. 제가 봤을 때는 외세를 끌어들인 왕보다 더 애국자들인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동학농민운동의 2차 봉기는 일본군이 경복궁을 습격한 그 사건이 계기가 됩니다. 일본이 조선의 정권을 장악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고 국왕을 위협했다.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백성들이 분노한 거죠. 우리가 보통 2차 봉기를 하면은 전봉준과 그의 동지들이 다 충청남도 공주를 중심으로 해서 우금치라는 고개에서 큰 전투를 벌였다 이런 것만 알고 있는데, 그 당시에 농민군들이 거기서만 활동한 것은 아니었고요. 경기도에도 있었고, 충청도 천안에도 있었고, 강원도 원주에도 있었고, 경상북도 성주에도 있었고, 전라남도 장흥 남쪽 끝에도 있었고, 전국적으로 봤을 때 최소한 3, 4만 명 정도는 이 두 번째 봉기에 같이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는데요. 우리가 흔히 이게 농민들이 한 일이고 해서 농민들이 참 무지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, 이때 농민들이 주장한 것 가운데 일본을 배척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, 예를 들어서 그 신분제를 폐지해야 된다든지 상당히 근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각하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을 또 보입니다. 전주를 출발한 농민군이 이제 서울로 진격을 해 들어가는 그 길목에서 우금치라고 하는 전투에서 일본군과 큰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. 이 우금치 전투에서 동학농민군이 수적으로는 훨씬 우세했어요. 뭐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은 한 10,000명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, 처음에는 이 수적으로 우세한 이 농민군이 승기를 잡는 것처럼 보였는데